이번에는 정책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의 생활과 관련돼 있습니다. GTX D 라인 얘기입니다.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토부가 이런 내용을 좀 공개했죠. 이 GTX D 라인은 김포에서 부천까지만 연결이 된다. 철도 라인이다. 자, 그 이후에 반발이 있었어요. 아니 이게 왜 서울 쪽에 연결이 안 됩니까? 그리고 또 뭐 요구 중에 하나는 이거 강남까지 연결돼야 된다. 뭐 이런 요구도 있었거든요. 자, 그러자 김부선, 김포 부천 GTX D 라인을 말합니다. 용산까지 연장 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토부는요. 일부 열차 중 일부를 여의도나 용산까지 GTX B 라인과 연동. 그쪽은 라인이 깔리게 되니까 그걸 타고 용산 아니면 여의도까지 갈 수 있게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런데 강남 직행 요구가 많아 과연 이 정도로 해결될지는 미지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도를 한번 봐주세요. GTX 이 D 라인이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김포에서 여기 부천까지만 가죠. 그런데 지금 주민들의 요구는 이거 서울까지 연결해서 이거 강남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국토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요구와 논란이 있으니까 요거를 여기다 연결시켜서 용산까지 갈 수 있게 해주면 어떨까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철도 노선 갖고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어떤 철도 라인을 까는 문제에 그치지는 않습니다. 기사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GTX-D 부천서 환승 없이 서울 직행 운항 횟수 적어 이거 생색내기 아니냐. 이 얘기가 나온 게요. 그동안 주민들이 반발했고요. 여당 당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 이 얘기를 꺼낸 겁니다. 이거 문제가 있고 이거 민심 심상치 않다. 그리고 대선 주자들도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거 잘못 따르면 큰일 납니다. 경기 서부권 민심 요동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민심을 의식해서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 보시면 쭉 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아랫부분이다. 일각에서는 아니 그렇다면 주민들이 뭐 요구할 때마다 이걸 다 들어줄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뭔가 선례가 된다 이렇게 되면은 정책을 정부가 정해서 가고 있는데 주민들이 반발할 경우는 바뀐다. 이런 선례가 된다는 거죠. 물론 주민들은 여기는 교통 지옥이다. 이거 해결해달라는 또 민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치인들은 의식을 또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이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표께서 정책적인 부분에서 조금 미진하고 아쉽다고 느끼는 부분이 아까 GTX D노선 관련해서 지적을 하셨고요. 그에 대한 별도의 답변은 없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별도의 답변은 없습니다만 정부가 뭔가 검토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사의 마지막 대목에 앵커가 잠깐 언급해줬던 지역 주민들이 뗐으면 다 들어줄 거냐. 여기에 모든 게 함축이 돼 있어요. 자, 저런 것 때문에 수요를 조사를 하고 기재부에서 꺼내놓은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게 지금까지 어느 사업이든 국책 사업에는 정부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는 적용이 됐었죠. 근데 문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경기 부양이라는 이유로 또 정치적인 목적이 가미되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대거 면제를 좀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국책 사업들을 끼워 넣기가 우선 편해졌어요. 그런데 김포에서 부천까지 GTX D 노선은 기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 노선만 하는 데는 한 2조 원 정도가 든다는 거고요. 예. 부천을 넘어서 강남까지 또 다른 노선을 빼면 6조 원 정도까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예비 타당성 조사에 과연 통과가 되겠느냐. 그럼 이건 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하고 그냥 할 거냐. 예. 거기에는 김포와 부천 쪽에 지금 민주당 내에 현역 국회의원들이 대거 당선이 돼서 예.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요. 송영길 대표가 인천 지역구를 두고 수도권 서부 지역 예. 의원들의 좌장 역할로 세를 얻어서 사실 당대표까지 갔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점에서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얘기를 꺼낸 거예요. 문제는 국토부나 기재부, 곳간을 쥐고 있는 기재부 그리고 모든 전국의 이 사업을 예. 다 같이 봐야 되는 국토부에서 볼 때는 저기 있지만 운행 횟수가 적어서 이건 생색내기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과연 어느 방안을 내놓는 게 가장 주민들의 불만도 좀 줄이면서 예. 균형 발전 뭐 이것도 좀 충실하게 할 수 있겠느냐. 예. 지금 현 지역 주민들은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불편하다도 있지만 예. 집값이 최근에 저 노선 우리 제외됐다는 것 때문에 김포 지역 집값만 지금 다른 데에 비해서 뭐 죽을 쓴다는 표현은 이상합니다만 주춤하고 있다. 주춤하고 있다. 이런 현실적인 이해가 또 맞물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의 그런 개인적인 재산상의 이해, 예. 그다음에 정치인들의 어찌 보면 파워 게임, 예. 거기에 고가는 지켜야 되는 정부의 예. 고민, 이게 다 지금 아우러져 있는 건데요. 정부가 지금 국토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부천까지 나오고 부천에서부터 예. 용산까지 환승을 해서 용산에서 강남으로 갈 사람들과 이제 광화문이나 도심으로 나올 사람들 이렇게 되는 방안 정도가 그래도 현실적으로 택할 수 있는 균형 있는 방안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제가 보기엔 자 지역마다 세워져 있는 공항 그리고 지역마다 2중, 3중으로 만들어 놓은 도로 뭐 또는 뭐 철도역 대표적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센 정치인이 나서서 만들어 놓지만 예. 그거 나중에 다 짐되는 사례들 잘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디선가는 이런 요구에 대해서 견제와 균형 역할을 하는 쪽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게 국토부나 기재부였는데 국토부나 기재부가 지금 정치의 논리에 밀려서 그냥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결국은 만약에 지어놨는데 저렇게 운행 횟수는 얼마 안 되고 또 실제 사용하는 인원은 얼마 안 된다. 그럴 경우 결국 후세의 몫으로만 짐이 뒤로 넘어가는 건데요. 그게 뭐 여기만 해당되겠습니까? 결국 균형점을 어떻게 찾느냐 그 고민일 겁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이해관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주장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김포는 죽쓰고 의왕시황은 웃고 서울 접근성에 목매는 경기 신도시다. 이게 집값 얘기입니다. 이게. GTX-D 축소 김포 집값 직격탄이다. 교통망 수혜지 집값은 급상승이다. 그러니까 이제 김포에 계신 분들은 이런 걸 직접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사실은 요구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유기찬 변호사. 사실 이 김포 지역 그 일대 주민들 분께서는 정치인들 뭐 그런 얘기를 한다 그래요. 직접 와서 아침에 한번 출근 한번 해봐라. 어떤 건지 알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자, 정치인들 그런 목소리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일부 대선 주자분들은 그쪽 직접 가봐서 아마 출근 시간대 아마 교통을 이용해 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이제 GTX가 처음에 이게 2007년도에 아마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언급했던 운송 수단인데 예. 이게 처음에 나올 때는 이제 교통 완화, 예. 교통 체증 완화 이런 거 하고 그러니까 집값을 안정화시키려는 목적하에 나온 제도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집값 오히려 수도권 집값을 좀 올리는 듯한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뭐 그건 부작용이라 볼 수 없습니다. 양질의 주거지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다만 지금 이제 GTX가 사실 40~50m의 지하로다가 100km를 빠르게 그렇죠. 이동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것의 가장 큰 장점 뭐냐면 GTX끼리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GTX-T가 저게 국가 철도망에 일단은 그 계획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건 잘 된 거예요. 그 지역 민원이 일단 들어가 달라고 했던 것이고 다만 그 연결 노선 자체가 강남 하남까지 해달라는 게 이제 지역 주민들의 말씀이죠. 물론 재정이 뒷받침돼주면 제일 좋지만 일단 다른 GTX-B에 연결시켜 놓고 오히려 그 여윳돈 갖고 대중교통망과 연계시키는 데 많이 쓰였으면 어떻겠냐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저기 강남 하남까지 연결됐으면 좋지만 현실적인 2조 6천억과 6조에서 10조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 그래서 GTX-T가 GTX-B에 연결시켜서 용산까지 온 뒤에 그다음에 대중교통망 갖고 서울 전역으로 이제 파급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정부 안으로서는 타당한 게 아닌가. 예. 저는 저 부분만큼은 정치인들은 이제 가장 최선을 주장하시지만 예. 전체적인 재정 수요나 교통망 전체를 살펴본다면 그것은 그 건설교통부 국토부의 말이 맞지 않느냐. 현재까지는 저게 이제 장기적 관점에서 봐야 돼요. 예.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저기서 만약에
GTX B 노선에서 용산까지 가는 거를 연장시킨다면 예. 사실은 매번 급행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완행 또는 급행을 번갈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예. 과연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우려 하나 있는 것이고 예. 또 재정이 그만큼 드는 것이고 그래서 일부 전문가 의견처럼 차라리 그 여윳돈 갖고 들어가는 다른 그 예산 예. 갖고 주변에 대중교통망과 연계하는 부분을 좀 더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에 전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구상했던 거는 요 김포에서 부천까지는 오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새롭게 검토한다는 거는 이 B 라인의 선로를 써서 여기서 바로 용산까지 갈 수 있게 해주면 어떨까? 이거를 지금 국토부가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 우리가 예. 분명해야 될 것은 정부가 저 GTX D를 갖다가 하남까지 간다라고 단언한 적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인천시와 경기도의 요구였거든요. 예. 그걸 요구들을 다 취합해가지고 이런 교통망과 그렇죠.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종합적인 고려하에서 이제 예. 정부가 철도 계획을 발주한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정부 조치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정치인들이 여기서 좀 더 이걸 정치 이슈를 만들거나 물론 지역 현안이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들은 요구는 할 수 있어도 저것을 정치 이슈화 시키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는 우려는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움직일 것 같아요. 지금 정부가 발표한 거는 공청회에서 이제 안이 공개된 거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이런 요구가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